이번 시간에는 11월 17일에 진행하는 크리스티's 21st Evening Sale에 대한 프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경매에 참여하시거나 미술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크리스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옥션이니만큼 소더비나 필립스보다 좀 더 높게 낙찰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브닝 세일은 옥션사들이 메이저 옥션으로 현 미술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핫한 작가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프리뷰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존 퀴투시 스미스의 작품인데요. 존 퀴투시 스미스는 1940년 여성 작가로 1970년대부터 복잡한 추상회화의 판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미국 인디언의 자손으로 작품들은原住민 세계관과 아메리칸 인디언의 정체성, 억압의 역사, 환경 문제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그림 속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상업적 슬로건과 간판 미술사 및 개인 내러티브에서 적절한 이미지를 결합하여 친밀한 시각적 언어를 만들어 그녀의 집요한 사회-정치적 논평을 놀라운 영향력으로 전달합니다. 작가는 작품성을 인정받아 세계의 다양한 대형 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2020년 12월 라고 옥션에서 $10,000도 안 한 그녀의 작품이 $40,000가 넘게 낙찰이 되면서 관심을 끌었으며 2022년 5월 하인드만 옥션에서 오이론 캔버스의 작품이 출품되어 $150,00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크리스티 옥션에 출품이 되는 만큼 큰 힘을 준 작품이 출품되었네요. 1994년 작품으로 최근에 핫한 아프리카 흑인 작가의 작품도 떠오르게 합니다. 다음은 핫한 작가 살만 토르의 신작이며 좋은 작품이 나왔네요. 살만 토르는 1983년 파키스탄 출생으로 현대 세계 문화에 갇힌 퀴어 남성의 삶에서 친밀하고 일상적인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감동과 고통, 매혹과 신랄, 초대와 섬뜩함 사이를 오갑니다. 토르의 그림이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밝고 채도가 높은 색상을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녹색은 그의 작업에서 가장 중요할 만한 색상 중 하나입니다. 토르는 기억에서 작업하고 종종 그의 그림에서 그의 친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2020년 경매 출품 전부터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2020년 4월까지 휘트니 뮤지엄에서 살만 토르의 개인전이 열었으며 개인전 몇 달 전에 뉴욕 루링 어거스틴 갤러리와 계약을 맺어 그를 예술계의 스타덤으로 올렸습니다. 이후에 에무주, 테이트 모던 등 전세계 주요 기관에서 그의 작품을 소장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작품 가격은 하늘 높이 솟았습니다. 작가의 최고가는 2021년 6월 필립스 홍콩 경매였고요. 구작의 작품으로 약 $900,00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표 도상인 초록색 배경 작품은 2021년 4월에 소더비즈 홍콩에서 출품되었고 $720,000에 낙찰이 되었네요. 2022년 9월에 들어오면서 다른 작가들처럼 그의 작품은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작품은 그의 대표 도상인 초록색으로 조정기지만 $500,000가 충분히 넘는 결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라시드 존슨입니다. 라시드 존슨은 1977년 태생의 미국 예술가로 세계 최고 갤러리인 하우즈 앤 워스 소속입니다. 참고로 2011년에 하우즈 앤 워스 소속이 되었습니다. 예술사, 개인 및 공유된 문화의 정체성, 개인 내러티브, 문학, 철학, 물질성, 비판적 역사의 주제를 탐구하기 위해 광범위한 미디어를 사용하는 영향력 있는 현대 미술가 중 한 명입니다. 존슨의 작업은 조각, 회화, 드로잉, 영화 제작 및 설치를 포함한 광범위한 미디어를 수용하도록 빠르게 확장되어 풍부한 다양한 재료를 통합하는 복잡한 다문화적 작업을 산출합니다. 2012년 4월 시카고 현대미술관에서 존슨의 첫 번째 주요 미술관 개인전이 열렸으며 이후에 웬만한 유명한 미술관에는 대부분 전시가 될 정도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가의 최고 낙찰 가격은 2021년 11월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서 $255,000에 낙찰이 되었으며 그의 인기는 현재까지 상승 중입니다. 이번에 출품되는 작품도 그의 대표 도상으로 2m가 넘는 큰 작품으로 $1,500,000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 미술시장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나 웨이언트의 멋진 작품이 나왔습니다. 안나 웨이언트는 1995년 캐나다의 화가이며 올해 미술계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작가입니다. 2019년 9월까지 뉴욕에서 작가의 첫 개인전이 웰컴 투 더 돌하우스에서 $2,000에서 $12,000의 작품들이 모두가 판매가 되었고 당시 하프 갤러리의 빌 파워스도 가고시안에게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면서 세련되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작품의 명료함과 우울함이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5월에 작가는 가고시안 갤러리 소속이 됩니다. 여성을 도발적인 성적 및 사회적 주체를 기술적으로 능숙하게 다루는 풍자적 비율을 그림을 그리는 존 커린의 그림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안나 웨이언트는 2022년 5월 소더비즈 뉴욕에서 출품된 작품으로 162만 달러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12,000달러에 판매한 작품도 크리스티에서 150만 달러에 낙찰이 된 만큼 2022년 올해 전 세계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작품도 작가의 좋은 퀄리티의 작품이며 70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토이노지 오두툴라 작가는 1985년생으로 나이지리아에서 출생하여 현재 뉴욕에 거주 및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마크메이킹과 화려한 구성의 그녀의 독특한 스타일은 초상화와 스토리텔링의 범주와 전통을 다시 창조합니다. 오지 오두톨라의 작품은 종종 사회, 경제적 불평등, 식민주의의 유산, 퀴어와 젠더의 이론, 시각적 사회적 상징성으로의 흥인 개념, 이주와 탈구의 경험 등 다양한 주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부의 질감에 관심이 많은 작가는 볼펜, 연필, 파스텔, 목탄과 같은 기본 드로잉 재료만으로 사용하여 독특한 스타일로 작품을 구현합니다. 작가의 좋은 퀄리티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100만 달러 이상으로 낙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크 그로찬의 대형 작품이 출품되었네요. 이미 2017년 5월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서 약 1,700만 달러에 낙찰이 된 만큼 세계적으로 블루칩 작가입니다. 시각적으로 역동적인 회화, 조각 및 종이 작업에서 제스처와 기하학을 추상화 및 구상과 결합하여 작가의 각 시리즈는 예술사적 영향의 범위를 반영하고 거의 강박적인 순혈로 전개됩니다. 작가는 가고시안 갤러리 소속의 미국 작가로 빅뱅의 탁과도 친하여 우리나라의 미술 애호가 및 빅뱅의 팬들은 작품을 하실 겁니다. 그의 대표 두상에 대해 1m가 넘는 작품들은 300만 달러의 수준으로 안착이 되었고요. 이번 작품도 좋은 두상으로 500만 달러는 넘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다나 슈츠에 또 엄청난 그림이 나왔네요. 작가는 1976년 미국 작가로 데이비드 주이너의 갤러리 소속입니다. 해당 작품은 2020년 12월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서 3m의 대형 작품과 같은 엘리베이터 시리즈로 당시에 약 650만 달러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작품의 제목대로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면 우리는 무엇이 나타날지 혹은 안에서 무엇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 자신들의 들끓는 상상을 하게 되곤 합니다. 이번 작품은 복잡성과 색채 강도에서 독특하며 그것은 거꾸로 되어 있고 색소와 팔다리는 토네이도처럼 소용돌이 치고 있네요. 이번에 슈츠의 그림이 얼마나 낙찰될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은지데카 아쿠넬리 크로스비의 작품은 2017년에 출품된 작품으로 5년 만에 다시 옥션에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1983년생으로 나이지리아에서 태생하여 현재 미국으로 이주하여 LA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당 작품은 2017년 당시에 300만 달러가 넘게 낙찰되었는데 2017년 당시에 작가 인기가 엄청났던 부분까지 고려해보면 현재는 최소 추정가 수준으로 낙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옹카와라 작가의 대형 작품이 근 10년 만에 출품이 되었네요. 옹카와라는 1932년에서 2014년까지 생을 보낸 뉴욕에서 활동한 일본 작가로 하루하루의 일상의 역사를 예술로 만드는 작가입니다. 1966년 1월 4일부터 작가는 연작 From Today를 제작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작가의 완성이 곧 자신의 죽음과 연결되게 했으며 작품은 단색 바탕에 날짜를 채색한 것으로 뒷면에는 해당 날짜의 신문을 스크랩했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데는 의외로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캔버스에 물감으로 5번 바탕으로 색칠한 후 흰 물감으로 날짜를 7번 칠하였는데 카와라는 이 작품을 하루에 3개까지 그릴 수 있었는데 해당 날짜에 자전까지 완성하지 못하면 스스로 작품을 파기했다고 하네요. 또한 그는 각각의 작품을 위해 신문지로 안을 댄 마분지 상자로 만들어 그 안에 작품을 보관하면서 작품을 완성하였습니다. 해당 작품도 역시나 작품과 신문 스크랩이 같이 배치되어 있네요. 2014년 5월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서 비슷한 작품으로 420만 달러에 낙찰이 되었는데 오랜만에 나온 작가의 대형 작품이 얼마나 낙찰될지가 기대됩니다. 스터테 반트는 1924년에 출생하여 2014년에 생을 마감한 미국 여성 작가로 다른 작가의 작품을 복제한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차용미술이라는 개념으로 2019년 뉴욕타임즈에서 현대시대를 정의한 25개의 예술작품 중 하나로 인용이 되었을 정도로 예술적 가치로 인정받았습니다. 심지어 앤디 워홀은 스태터 반트에게 그의 실크 스크린 중 하나를 주어 그녀가 그의 꽃그림을 자신만의 버전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같은 작품이라도 스태터반트로 거치면 새로운 예술품이 되었다고 하네요. 작가의 색깔은 자연을 초월하고 워홀 작품에서는 예상치 못한 은색, 핑크색, 금색 등의 기존 워홀 작품에서 스태터반트의 아이덴티티가 녹아지는 작품을 남겼네요. 이번에 출품된 작품도 작가의 대표 작품인 워홀의 꽃이며 3m 정방형의 대형 작품으로 추천가 대비 훨씬 높게 낙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